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우리 갑상선암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많이 착한 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솔직히 암 중에 착한 암은 없습니다. 이 통계를 근데 보면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이제 98%, 99.8, 심지어는 뭐 5년, 10년 생존율을 계산하면 100%가 넘는 생존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착한 암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수질암이나 이런 좀 미분암 쪽으로 가면 솔직히 예후가 계속 좋지 않은 경우도 있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예후가 좋고 이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래도 암은 암이기 때문에 치료는 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갑상선암은 수술하게 되면 전절제 또는 부분절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제가 초창기에 이제 환자들 본 때는 부분절제들도 꽤 많이 있었는데 한동안 전절제가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이슈가 실제로 되고 최근에는 이제 다시 좀 전절제가 자제되고 부분절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래도 암이다 보니까 전부 다 절제하는 게 안전한 면에서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삶에 지장이 좀 질 수 있어서 부분절제, 전절제는 좀 더 우리 주치의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하는데 병원마다 뭐 일반외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가 되냐면 호르몬이 안 나오는 겁니다. 호르몬이 왜 안 나오냐? 보면 이제 목에 이 보면 흔히 나비라고 하는데 이 흔히 이 성대 부분 아래쪽에 보면 이 나비 모양으로 갑상선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면 갑상선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부갑선생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가 전절제를 할 때 부갑선생을 떼고 짤 수가 없습니다. 실은 뭐 갑상선만 떼면 된다고는 저도 들었는데 제가 수술하는 건 아니라서 이걸 떼고 나면 부갑상선생을 같이 떼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호르몬 만들어지는 게 있고 부갑상선생은 뭐하냐? 여기가 이제 칼슘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부갑상 전절제를 하고 나시면 그 칼슘 보충제 같은 걸 드시게 되는 계기가 이제 요거 때문에 됩니다. 부갑선생을 안 절제하면 된다는데 그 외과 선생님들이랑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해박적으로는 도련에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절제를 하는 경우 또 부분절제 하고 나면 뭐가 불편할까? 첫 번째로 수술 자국입니다. 제 갑상선 환자분들 보시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게 수술 자국인데 보통 여기 목에 수술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뭐 멀리 가는 것보다 가까운 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외과 선생님들이 이쁘게 해주려고 여기 목 주름에 맞춰서들 보통 해주고 옛날 한 2기, 3기 돼서 림프절 전이가 많은 경우는 좀 넓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텔로라이드성 피부가 많아서 흉터가 좀 많이 남는 편이 많으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 뭐 메디펌 이런 게 많이 발달해서 또 붙이면은 또 수술 자국 같은 거 많이 좋아지시고 아까 여기 이쁘게 잘 해준다는 게 주름에 따라 하기도 하지만 여기 그 목걸이 하면 딱 닿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그렇게 할 때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국은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신경 쓰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겨드랑이를 통해서 내시경을 한다든지 내시경 넣은 다음에 다시 그 로봇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발달을 해서 뭐 그런 거는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게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 수술하고 나시면 이렇게 앞으로 조금 당겨지는 경향이 있어서 뒷목이나 뒷머리, 어깨 쪽으로 많이 당기거나 하는 게 있어서 이런 거는 뭐 침치료나 아니면 마사지, 보수치료 등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풀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보통 한 2년 정도까지는 많이들 불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나만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건 암과 관계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쉰목소리. 이게 이 근처에 성대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대를 실제로 건드는 건 아니고 성대 신경이 지나가는데 수술하다가 자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암을 이렇게 도려내고 잘라내다가 성대신경에 자극이 가게 되면 우리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또 이렇게 보통 쉰 목소리가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목소리가 많이 쉰 목소리 내면서 목소리 작게 하고 나오십니다. 이게 근데 보통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 회복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발저림, 만명근육 마비가 근육의 경련 같은 게 잘 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여기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수술을 끝내시고 보통 이제 이게 처음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잘 생겨서 아니면 손발저림도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신지로이드 같은 거 드시다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손이 자주 저리고 특히 저림 증상으로 잘 나타나는데 저리거나 아니 근육의 마비가 뭐 이렇게 경련이 막 일어난다. 그러면 보통 칼슘 부족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 가시면 칼슘이나 뭐 비타민 D 같은 거에서 같이 처방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렇게 드시면 보통 바로 좋아집니다. 요거는.
그거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의하시면 되고 1차적으로는 칼슘 부족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고 지금 얘기하는 전부 다 전절제 기준입니다. 왜냐면 호르몬이 더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림프 부족. 아까 얘기했듯이 목에서 림프 같이 절제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림프 소통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을 수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 같은 경우에는 통로상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다 빠져나갑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분들이나 자궁 환자들처럼 어디 이렇게 정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빠지는데 이런 경우는 가벼운 스트레칭 이렇게 한 달 넘어가는 경우에는 스트레칭이나 운동으로 해서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침 치료나 아니면은 도수 치료 같은 또는 마사지 등을 이용해서 목을 자꾸 풀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그 림프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호르몬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전절제 했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부분 절제를 해도 똑같고 전절제를 해도 똑같습니다. 부분 절제를 하면 신지로이는 안 먹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간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적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드시는데 용량 조절이 잘못돼서 항진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우리 갑상선 호르몬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사하는데 이거 갖고 처음에는 이제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가면서 점점점 용량을 맞춰가게 되고 일정 부분이 되면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항상 그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은 호르몬을 더 많이 필요로 하는 날도 있고 어느 날은 호르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약은 먹어서 전절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일정 용량이 계속 약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은 조금 더 높고 어느 날은 좀 낮고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심하면 좀 문제가 되지만 하루하루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큰 문제는 기분 장애나 아니면 부종 아니면 지나친 항진에 따른 열감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그날 내가 호르몬에 의한 영향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변화가 크다면 한번 주치의 선생님 또는 주변의 의료인을 통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